급이 안 맞아. 넌 대학도 못 나온 여자잖아. 솔직히 말하면 창피했거든. 10년을 바쳤습니다. 의대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마다 일어났고 전공의 시절엔 도시락을 싸서 병원 앞까지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식탁 위에 내던져진 이혼 합의서 한 장이었습니다. 그날 10년간 끊었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테헤란로에 그 여자 병원 당장 인수해줘. 그리고 1시간 뒤 그 병원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복수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희가 부엌 싱크대 앞에서 앞치마 끈을 고쳐 묶었습니다. 냄비 속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식탁 위에는 갓 부친 계란말이와 나물 반찬 4가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태희가 시계를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우리 서방님 기운나게 소고기도 얼른 구워야지.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희가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 당신 왔어?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당신 좋아하는 찌개 맛있게 끓여놨어. 얼른 손 씻고 와요. 도국의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희가 봉투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건 뭐야? 당신 병원에서 무슨 상이라도 받아온 거야? 도국이 아무 말 없이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태희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합의서라는 4글자가 태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희의 손가락 끝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 뭐야? 당신 나랑 지금 농담하는 거지? 오늘 무슨 만우절이야? 도국이 귀찮다는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농담할 기분 아니니까 긴 말 말고 당장 도장 찍어. 당신이랑 나 이제 끝났어. 태희가 서류를 들고 도국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건데, 응?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당신이랑 나랑 사는 세상이 달라진 것뿐이야. 이제 그만 좀 질척거려. 태희가 서류를 식탁에 쾅 내려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상이 달라져? 안 맞다니. 10년이야. 꼬박 10년. 당신 의대 다닐 때 그 비싼 학비 내가 파출부까지 해가며 벌어다 준 거 잊었어? 당신 전공의 할 때 남들 다 자는 새벽마다 내가 도시락 싸서 병원 문턱 닳도록 드나든 거 세상이 다 아는데. 도국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태희를 한심하다는 듯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싫다는 거야. 나는 번듯한 의사고 당신은 지금 꼴을 좀 봐. 대학 문턱도 못 가본 여자가 내 옆에 서 있으면 남들이 나를 뭐라고 보겠어? 격이 맞아야 같이 살 거 아냐? 태희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지금 나한테 감히 급이 안 맞는다고 했어? 당신 사람이야? 짐승도 은혜는 아니죠. 그래, 사실대로 말해주지. 병원 사람들 모임에 당신 데리고 나갈 때마다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당신 그 촌스러운 말투며 옷차림 정말 옆에 있기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태희가 2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싱크대 모서리를 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당신 다른 여자 생긴 거지? 내 눈은 못 속여.
누구야, 어떤 년이야? 도국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양복 단추를 풀었습니다. 채에라야. 우리 병원 원장님. 돈 많고 예쁘고 똑똑해서 나한테 진짜 어울리는 사람이 누군지 이제야 알겠더라고. 채에라, 그 여우 같은 여자가 원장이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래, 원장님이야. 나는 이제 그분이랑 화려하게 새 출발할 거니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깔끔하게 찢어지자고. 태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핏기가 돌았습니다. 서도국, 똑똑히 들어. 나 없었으면 당신은 의사 면허증 근처에도 못 갔어.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도국이 현관으로 향하며 등을 보인 채 차갑게 뱉었습니다. 뒷바라지 해준 건 고마웠어. 근데 이제 유통기한 다 됐으니까 그만해.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태희가 식탁 앞에 주저앉아 이혼 합의서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차려놓은 밥상 위로 태희의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희가 강남 테헤란로의 대형 병원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넓은 로비가 보였습니다. 태희가 주먹을 꽉 쥐고 병원 안으로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로비 한복판에서 서도국과 채에라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도국이 채에라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채에라가 도국의 팔짱을 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채에라가 태희를 발견하고 눈을 세모꼴로 가늘게 떴습니다. 어머, 이 아줌마가 그 말로만 듣던 전 부인이야? 아주 구질구질하게 여기까지 찾아왔네. 도국이 태희를 보고 얼굴을 확 찌푸렸습니다.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라고 했잖아. 태희가 채에라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채에라야? 남의 남편 꼬드겨서 가정 파탄 내놓고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하늘이 두렵지도 않아? 채에라가 코웃음을 치더니 손가락으로 보안 요원 2명을 가리키며 턱짓을 했습니다. 이 아줌마 당장 끌어내. 우리 병원 물 흐리잖아. 보안 요원들이 태희의 양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태희가 몸을 비틀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내 발로 온 내 남편 병원이야. 서도국, 너 당장 말 안 해? 채에라가 태희 앞으로 걸어와 태희의 가방을 획 낚아챘습니다. 가방 지퍼를 열어 안에 든 물건들을 바닥에 와르르 쏟아냈습니다. 낡은 지갑, 칠이 벗겨진 손거울, 굴러다니는 동전 몇 개가 로비 바닥을 굴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내 전 재산이야? 정말 눈 뜨고는 못 봐주겠네. 딱하다 딱해. 채에라가 태희의 물건들을 구두 끝으로 툭툭 밀어 쓰레기통 쪽으로 보냈습니다. 로비에 있던 환자들이며 간호사들이 일제히 태희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태희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도국은 한쪽에 서서 팔짱을 끼고 그 광경을 구경만 했습니다. 전혀 말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태희가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떨리는 두 손으로 주워 담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닿아 시려왔습니다. 보안 요원이 태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정문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유리문이 닫히자 안쪽에서 채에라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희가 병원 앞 인도에 서서 한참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먹 안에서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가슴이 너무 아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태희가 길 건너편 공중전화 부스로 비장하게 걸어갔습니다. 수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고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태희의 목소리가 젖은 채로 갈라졌습니다. 아빠 나야.
태희.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희야? 내 딸 태희냐? 내가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하고 무슨 일이냐? 어서 말해봐라. 태희가 고개를 돌려 병원 건물을 쏘아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국과 채애라가 다정하게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희가 수화기를 부서질 듯 꽉 쥐며 말했습니다. 아빠, 강남 태헤란로에 채애라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 있어. 그 병원 당장 사버려줘.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한 명도 남김없이 내 발밑에 무릎 꿇리고 피눈물 쏟게 만들 거야. 강승조 회장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아주 든든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냐, 내 새끼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놈들은 살려두지 않으마. 걱정 말거라. 1시간이면 충분하다. 태희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유리에 비친 태희의 얼굴에서 눈물 자국이 도끼 서린 표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태희의 눈빛은 이미 예전의 착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강승조 회장의 비서실장 최 실장이 검은색 대형 승용차 뒷문을 정중히 열었습니다. 태희가 차에 올라타자 최 실장이 묵직한 가죽 서류 가방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사장님, 여기 병원 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주 이름 강태의 석자로 깔끔하게 변경 완료됐습니다. 태희가 서류를 펼쳐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소유주란에 선명하게 찍힌 강태희라는 세 글자. 태희가 서류를 덮으며 서늘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최 실장, 병원 가기 전에 백화점부터 들러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갑옷부터 갈아입어야지. 2시간 뒤 태희가 최고급 검은색 정장에 번쩍이는 구두를 신고 병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아침에 머리채 잡혀 쫓겨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태희의 뒤에는 체격 좋은 경호원 4명과 안경 쓴 변호사 2명이 호위무사처럼 버티고 섰습니다. 태희가 당당히 정문을 밀고 들어서자 아까 그 보안 요원 둘이 앞을 턱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이 아줌마가 또 왔네. 원장님 지시 안 들려요? 여긴 출입 금지라고요. 태희가 털끝 하나 까딱 않고 보안 요원을 차갑게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병원 주인은 나야. 당신들 둘 오늘부로 해고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보안 요원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라고요? 이 아줌마가 정말 어디서 못된 약이라도 잘못 드셨나? 미친 사람 아니야? 최 실장이 서슬 퍼렇게 앞으로 나서며 서류 한 장을 요원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법원 공증까지 마친 병원 인수계약서요. 이 건물 바닥 타일 한 장까지 전부 강태희 이사장님 소유란 말입니다. 당장 안 비켜?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에 넘겨줘? 보안 요원 둘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태희는 대답도 듣지 않고 그들을 지나쳐 로비 한복판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채애라가 흰 가운을 휘날리며 나타났습니다. 그 옆에는 서도국이 꼭 붙어 서 있었습니다. 채애라가 태희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앙칼지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보안 요원들 뭐 하는 거야? 저 미친 아줌마 또 들어온 거 안 보여? 태희가 채애라 코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서류를 보란 듯이 들어 보였습니다. 눈 크게 뜨고 잘 읽어봐. 이 병원 1시간 전부터 내 거야. 내가 당신 상전이라고. 옆에 있던 도국이 서류를 가로채 읽더니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태희, 너 이 어마어마한 병원을 인수했다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서? 채애라가 도국의 손에서 서류를 빼서 읽으며 손가락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거 다 가짜라고.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야. 당신이 누군데 감히.
태희가 한 발짝 바짝 다가가 채에라의 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 나는 이 건물 주인이야. 법보다 무서운 게 돈이라는 거 오늘 똑똑히 가르쳐주지. 당장 원장실에서 내 짐 빼. 내 구두 소리도 아까우니까. 채에라가 발악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병원을 빼서 내까짓 게 감히 내 병원을. 태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최 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최 실장, 전 직원한테 문자 돌려요. 오늘부로 병원 주인 강태희 이사장으로 바뀌었다고. 최 실장이 즉시 노트북을 열자 잠시 뒤 병원 전체에 천둥 같은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 직원에게 알립니다. 오늘부로 본 병원의 주인은 강태희 이사장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모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비에 있던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술렁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도국이 태희의 팔을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태희야,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내가 다 설명할게. 태희가 도국의 손을 더러운 물건 치우듯 툭 쳐냈습니다. 어디서 여보 소리야. 입을 확 찢어버릴까 보다. 나한테 손대지 마. 너는 이제 내 밑에서 일하는 머슴이니까. 태희가 가방에서 종이 2장을 꺼내 하나는 도국 앞에, 하나는 채에라 앞에 내던졌습니다. 서도국, 너는 오늘부터 이 병원 계약직 의사야. 진료는 꿈도 꾸지 마. 내가 시키는 잡일만 하면 되니까. 도국이 종이를 읽더니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이런 노예 계약서가 어딨어. 내가 왜 이런 굴욕을 당해야 돼. 하기 싫어? 그럼 당신이 술 취해서 나한테 고백한 그 의료사고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 줄까? 사람 죽이고 뻔뻔하게 의사가운 입고 있는 거 내가 오늘 끝내줄게. 도국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지며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아무 대답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습니다. 태희가 이번엔 채에라를 서늘하게 돌아보았습니다. 채에라, 너는 오늘부로 원장 해임이야. 당장 그 가운 벗고 로비 안내 데스크로 내려가. 유니폼 꽉 끼게 입고 하루 종일 서 있어. 채에라가 종이를 바닥에 팽개치며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내가 안내 데스크에서 허리를 굽히라고? 나 채에라야. 태희가 채에라의 귀에 대고 뱀처럼 낮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뒤로 빼돌린 비자금이랑 약물 장부 내가 다 쥐고 있어.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해. 아니면 너 감옥 가서 죄수복 입게 될 테니까. 채에라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입을 벙긋거리다 결국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도국은 벽에 등을 기대고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앉더니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태희가 그런 도국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일부터 매일 아침 내 방으로 와. 당신이 할 일이 아주 산더미니까. 태희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꼭대기층 이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강남 빌딩 숲이 발 아래로 보였습니다. 태희가 이사장 의자에 깊숙이 앉아 책상 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채에라가 여우처럼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태희가 액자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쳐박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빠, 병원 선물 고마워. 나 아주 잘 받았어. 강승조 회장의 호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희야, 더 필요한 거 없냐? 그놈들 숨통을 더 조여줄까? 경호원들이나 더 보내줘. 앞으로 이 병원에서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아주 많이 생길 거거든. 다음 날 아침 도국이 죄인처럼 이사장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도국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태희가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태희의 구두 한 켤레가 바닥에 툭 놓여 있었습니다.
닦아. 도국이 자기 전처의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힘없이 풀었습니다. 결국 도국은 무릎을 꿇고 구두를 집어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정각이야. 1초라도 늦으면 내 인생 종치는 줄 알아. 도국이 이를 악물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불끈 솟았지만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로비에서는 채에라가 몸에 딱 붙는 안내 데스크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팍엔 안내 채에라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전에 채에라 밑에서 쩔쩔매던 간호사들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어머머, 이게 누구야? 우리 원장님이 왜 저기서 전화를 받고 계셔? 세상에 해가 서쪽에서 떴네. 채에라의 얼굴이 대추빛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간호사들이 낄낄거리며 손가락질을 하자 채에라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갈았습니다. 강태희, 이 독한 년 내가 반드시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아줄 거야. 태희는 이사장실 모니터로 로비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에라를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시작도 안 했어. 당신들이 흘릴 피눈물은 이제부터니까.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났습니다. 태희가 이사장실 소파에 깊숙이 앉아 두툼한 서류 뭉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 실장이 노크를 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서도국 전 원장이 예전에 수술하다 환자 숨지게 한 사건, 드디어 꼬리가 잡혔습니다. 태희가 보던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눈을 빛냈습니다. 어디 한번 말해봐요. 그 인간들이 어떻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취급했는지 부검의를 매수했더군요. 채에라가 뒤에서 손을 써서 멀쩡한 소견서를 조작했습니다. 여기 원본이랑 조작된 거 둘 다 가져왔습니다. 태희가 두 장의 서류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태희의 매서운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수술대에서 죽어나갔는데 소견서에는 자연사라고 적어놨네. 채에라, 이 여우 같은 게 남편 허물을 이렇게 덮어준 거군요. 천벌을 받을 것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서도국과 채에라가 가짜 진단서 떼주고 뒷돈 챙긴 장부랑 마약 같은 약물을 불법으로 팔아치운 기록까지 싹 털어왔습니다. 출장 주사까지 다니며 돈독이 올랐더군요. 태희가 화면을 천천히 넘기며 읽어나갔습니다. 태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정도면 면허 취소는 당연하고 평생 감옥 구경만 하겠네. 최 실장, 이거 귀한 거니까 보물처럼 잘 모셔둬요. 아직은 터뜨릴 때가 아니야. 언제 쓰실 계획입니까? 태희가 창밖의 테헤란로를 매섭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웃고 있을 때, 그때 뒤통수를 확 갈겨줄 거야. 그래야 제맛이지. 그날 오후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채에라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채에라의 눈 밑에는 거무죽죽한 그늘이 푹 패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안색이 흑빛이 된 예라가 전화를 끊자마자 구석에서 도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국아, 나야. 너 지금 어디야? 도국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디긴 어디야. 지하 주차장에서 강태희 차 닦고 있지. 세차하라고 복가돼서 죽을 맛이다. 지금 세차가 문제야? 우리 이러다 정말 말라 죽어. 저 독한 년 그냥 둘 거야? 그러면 어쩌라고. 태희 손에 우리 목줄이 다 잡혀 있는데. 채에라가 이를 득득 깔며 도끼 서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방법이 있어. 내일 아침에 태희 커피에 약을 타. 정신을 확 놓게 만들어서 미친 여자로 몰아세우자고. 그러면 병원 다시 우리 거야. 도국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들키면 우리 정말 끝장이야.
지금은 안 끝났어? 내일 아침이야. 약은 내가 준비할 테니까 넌 시키는 대로만 해. 도국이 길게 한숨을 내쉬며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차 호스를 든 도국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도국은 지하 주차장 구석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다시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사장님, 저 서도국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30분 뒤 이사장실에서 태희가 도국의 자백을 듣고 있었습니다. 뭐, 채혜라가 내 커피에 약을 타라고 시켰다고? 도국이 무릎을 굽석거리며 죽을 죄를 지은 듯 대답했습니다. 네, 이사장님. 내일 아침에 꼭 넣으라고 저는 무서워서 도저히 못하겠기에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예라 편이 아닙니다. 태희가 도국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좋아, 서도국. 내일 채혜라가 준 약 그대로 가져와서 내 앞에서 타는 척만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이번 한 번은 살려줄게. 다음 날 아침 도국이 벌벌 떨며 커피잔을 들고 이사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태희가 커피를 받아 마시는 흉내를 내더니 도국이 보는 앞에서 커피를 쓰레기통에 콸콸 부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으가. 태희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경련을 일으키자 도국이 연기인 줄 알면서도 뒤로 주춤 물러섰습니다. 이 이사장님, 채혜라 불러올까요? 당장 불러와. 5분 뒤 채혜라가 이사장실 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바닥에 고꾸라진 태희를 보자 예라의 입꼬리가 귀걸이에 걸릴 듯 올라갔습니다. 어머나, 드디어 약발이 듣네. 강태희, 꼴 좋다. 채혜라가 태희 앞에 쪼그리고 앉아 태희의 턱을 획 잡아 올렸습니다. 내가 나한테 준 모욕에 비하면 이건 껌값이지. 이제 넌 미친년으로 낙인 찍혀서 평생 병원 신세나 지게 될 거야. 태희가 축 늘어져 있자 채혜라는 도끼가 머리 끝까지 올라 태희의 목을 두 손으로 꽉 졸랐습니다. 내가 없어져야 내가 다시 원장이 돼. 알겠어? 죽어버리라고. 그 순간 숨어있던 경찰들이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채혜라 씨, 살인 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손 떼. 채혜라가 자지러지게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들 누구야? 바닥에 있던 태희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스르르 몸을 일으켰습니다. 태희가 옷 안쪽에 숨겨둔 작은 카메라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채혜라, 내가 내 목 조르는 거 아주 선명하게 잘 찍혔네. 이게 내 무덤이 될 거야. 채혜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퍼렇게 질렸습니다. 그때 이사장실 문이 다시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특수수사관입니다. 강태혜 씨, 당신을 살인 미수 및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태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체 의원님의 정식 고발이 있었습니다. 수갑 채워. 채혜라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깔깔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태희, 우리 아빠를 우습게 보지 말았어야지.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라. 국회의원 손바닥 아니지. 태희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면서도 복도에 서 있던 최 실장과 짧게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태희가 고개를 까딱하자 최 실장이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쪽에서 먼저 패를 던졌습니다. 시작하시죠. 전화기 너머 강승조 회장의 호통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히 내 딸 손목에 쇠고랑을 채워? 채 의원 그 인간, 오늘부로 돈줄 다 끊어버려. 쥐구멍 하나 못 찾게 말려버려라. 태희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동안 병원에서는 채혜라가 신이 나서
이사장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강태희, 내가 감히 누굴 건드려? 이제 여기가 다시 내 자리다. 그때 최애라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 의원이었습니다. 아빠, 다 됐어. 강태희 유치장 보냈어. 하지만 전화기 너머 최 의원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라야, 큰일 났다. 내 계좌가 싹 다 막혔어. 강승조 그 영감이 내 선거 자금줄까지 다 동결시켰단 말이다. 최애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뭐라고?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병원 금고에 돈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봐. 내 뒷감당할 돈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최애라가 급히 컴퓨터를 켜서 병원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잔액란에 0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최애라가 비명을 지르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한편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앉아있던 태희는 천장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최 의원, 국회의원 배지가 만능인 줄 알았나 본데 너무 일찍 패를 깠어. 이제 당신 차례야. 유치장 철창 복도 너머로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최애라가 면회실 유리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죄수복을 입은 태희를 비웃으며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때, 강태희? 거기 바닥 참 차갑고 딱딱하지? 뼈마디가 쑤셔서 잠이나 제대로 오겠어? 태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얼굴 하나 변하지 않은 태희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내 걱정해줘서 참 고맙네. 근데 예라야, 지금은 나보다 내 걱정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내 앞날이 아주 캄캄해 보이는데. 최애라가 코웃음을 치며 콧대를 높였습니다. 내 걱정? 웃기고 있네. 병원은 이제 다시 내 손아귀에 들어왔어. 넌 거기서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콩밥이나 먹으라고. 태희가 유리에 손을 살짝 대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지금 마음껏 웃어둬. 그래야 나중에 올 때 더 서러울 테니까. 최애라가 재수 없다는 듯 인상을 팍 찌푸리며 획 돌아섰습니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지자 태희는 다시 차가운 바닥에 앉았습니다. 태희의 표정은 폭풍 전야처럼 담담하기만 했습니다. 그 시각 병원 로비에서는 간호사 20명이 팔짱을 낀 채 나란히 줄을 서 있었습니다. 최애라가 기세등등하게 로비를 가로지르자 수간호사가 앞을 턱 막아섰습니다. 원장님, 아니 최애라 씨, 우리 간호사들 오늘부로 전원 진료 거부에 들어갑니다. 최애라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너희 지금 미쳤어? 누가 이딴 결정을 해? 강태희 이사장님이 진짜 주인입니다. 불법으로 자리를 뺏은 사람 지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할 거니까 그리 아세요. 최애라가 눈이 뒤집혀 수간호사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나를 우습게 보고 대들어? 당장 손 안 내려. 수간호사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디 한번 쳐보시죠. 당장 폭행죄로 신고해서 유치장에 넣어드릴 테니까. 최애라가 이를 부득부득 갈며 떨리는 손을 내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일제히 로비를 빠져나가자 텅 빈 로비에 최애라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진료가 딱 멈춰버리자 접수 창구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환자들이 때로 몰려와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언제 진료해준다는 거야? 사람 죽일 일 있어? 병원이 무슨 구멍가게야? 환자가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최애라는 허겁지겁 이사장실로 도망쳐 문을 잠그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병원이 난리가 났어. 간호사들이 싹 다 파업했다고. 전화기 너머 채 의원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라야,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다. 오늘 저녁 뉴스에 내 비리 기사가 몽땅 나간단다. 강승조 그 영감이 검찰에 자료를 몽땅 넘겨버렸어.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아빠, 일단 죽은 듯이 버텨봐. 내가 어떻게든 수를 써볼 테니까.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채애라는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전화기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사흘 뒤 태희가 당당하게 유치장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강승조 회장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모든 혐의가 싹 씻겨나갔습니다. 태희는 아버지가 보내준 헬기를 타고 병원 옥상에 화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강한 바람에 태희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지만 눈빛만은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태희가 이사장실 문 앞에 도달하자 거기엔 채애라가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눈은 핏발이 서고 입술은 하얗게 타들어간 채였습니다. 사흘 밤낮을 공포에 떨며 밥 한술 못 넘긴 귀신 같은 몰골이었습니다. 채애라가 태희의 구두 발치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희야,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정말 이대로는 못 살아. 살려줘. 태희가 그런 예라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예라야, 기억나니? 내가 이 로비 바닥에 무릎 꿇고 빌 때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측은하다고 비웃으면서 내 가방 쓰레기통에 처박았잖아. 채애라가 고개를 땅에 쳐박고 흐느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미안해. 다 인정할게. 이미 늦었어. 용서는 하늘에 가서나 빌어. 태희는 차갑게 예라를 지나쳐 이사장실로 쏙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자 채애라는 복도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주먹으로 대리석을 내리쳤습니다. 태희가 이사장 의자에 앉자마자 최 실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사장님, 그 사이에 서도국이가 채애라한테 붙었다가 이사장님 돌아오시니 또 꼬리를 살살 흔듭니다. 채애라가 숨겨둔 약물 창고 열쇠 위치를 제보해 왔습니다. 열쇠는 찾았어요? 네, 찾았습니다. 비밀 금고 안에서 고위층들한테 약 팔아먹은 장부까지 몽땅 털어왔습니다. 나라 안에 잘나가는 양반들 이름이 아주 빼곡합니다. 태희가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이 귀한 걸 채애라가 잘도 모아놨네. 최 실장, 이것도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우리 금고에 잘 모셔둬요. 최 실장이 나가려는데 태희가 다시 불렀습니다. 최 실장, 한 가지 더. 서도국이랑 채애라 결혼식 날짜 잡아둔 거 있지? 네, 다음 달 28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날 절대로 취소하지 마. 그대로 진행해. 최 실장이 깜짝 놀라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 그날 결혼식을 그대로 하라고요? 태희가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날로 만들어줘야지. 그래야 복수지. 그날 저녁 태희는 병원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엔 도국이 쥐 죽은 듯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살겠다고 태희와 채애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도국은 태희가 나타나자 넙죽절부터 했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정말 끝까지 이사장님 편인 거 아시죠?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너 같은 바람개비를 어떻게 믿니? 살겠다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놈을 살려고 그랬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이사장님밖에 없습니다. 태희가 도국 앞에 종이 한 장과 펜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살고 싶으면 여기 다 적어. 채애라가 의료사고 덮은 거, 약물 팔아먹은 거, 진단서 가짜로 꾸민 거, 내가 아는 거 하나도 빼놓지 말고 싹 다. 도국이 손을 벌벌 떨며 망설였습니다. 이걸 쓰면 저도 감옥 가야 합니다. 안 쓰면 내가 지금 당장 경찰 불러서 너부터 쳐넣을 거야. 어떡할래?
도국이 눈을 질끈 감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제 살길을 찾으려 필사적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태희는 그 진술서를 받아 안주머니에 챙기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내 목숨값이다. 소중하게 써줄게. 태희가 창고를 나오며 경호원에게 툭 한마디 던졌습니다. 밥은 줘. 굶겨 죽이면 재미없으니까. 이사장실로 돌아온 태희는 달력에 다음 달 28일에 빨간 동그라미를 크게 그렸습니다. 그러고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이제 정말 다 왔어. 태희가 이사장실 책상 앞에 앉아 돋보기를 치켜들고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채에라 병원이 지난 10년 동안 뒤로 빼돌린 구린 돈의 흐름이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있었습니다. 숫자가 깨알 같았지만 태희의 매서운 눈에는 그놈들의 빈틈이 딱 걸려들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최 실장이 젊은 남자 한 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검은 후드티를 푹 눌러쓰고 운동화를 신은 20대 후반의 앳된 청년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이쪽은 강남에서 귀신도 모르게 정보를 캐내기로 소문난 보안 전문가 한현우 씨입니다. 이 친구 손에 걸리면 못 찾아낼 게 없습니다. 현우가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현우입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땅속에 파묻은 자료도 다 파내드립니다. 태희가 현우를 위아래로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젊은 양반이 자신감이 아주 하늘을 찌르네. 좋아, 실력 한번 보자고. 서도국이랑 채에라 그 인간들이 겁나서 지워버린 자료들 있지? 핸드폰이고 컴퓨터고 싹 다 뒤져서 다시 살려내봐요. 현우가 메고 온 가방에서 최신형 노트북을 꺼내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웠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흔적만 있으면 제가 다 끄집어내겠습니다. 얼마나 걸리겠어? 이틀이면 뒤집어 쓰고도 남습니다. 태희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현우가 다시 이사장실을 찾았습니다. 현우의 손에는 널찍한 태블릿 화면이 들려 있었습니다. 현우가 그것을 태희 앞에 내려놓으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자료를 복구하다 보니 아주 천인공노할 게 나왔습니다. 사람 탈을 쓰고 이럴 수는 없는 건데 말입니다. 대체 그게 뭔데 그래요? 서도국이가 예전에 이사장님 몰래 거액의 사망보험을 들어놨더군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사장님이 돌아가시면 그 돈을 가져가는 수익자가 바로 채에라로 되어 있었습니다. 태희가 화면을 받아든 손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보험 서류에 서도국의 지저분한 글씨가 찍혀 있었고 수익자란에는 채에라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나를 죽여서 그 보험금을 타다가 채에라랑 둘이 떵떵거리며 살려고 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목숨줄을 놓고 둘이서 돈 잔치를 벌일 계획이었던 거죠. 태희가 천천히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태희의 턱 근육이 파르르 떨리며 얼굴이 석고상처럼 굳어졌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동뭉치로 본 거네. 둘이서 짝짝꿍이 돼서.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채에라가 돈 많은 집 자식들한테 몰래 약 팔아먹던 비밀 채팅방 기록도 다 찾아냈습니다. 누가 사고 팔았는지 장부가 아주 빼곡합니다. 태희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뒤 눈을 뜬 태희의 눈동자엔 서슬 퍼런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현우 씨, 정말 큰일 했어. 이 자료들 아무도 모르게 금고 깊숙이 가둬둬요. 아직은 터뜨릴 때가 아니니까.
현우가 나가자마자 태희는 내선 전화를 낚아채듯 들었습니다. 서도국, 당장 내 방으로 끌고 와. 잠시 뒤 도국이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도국의 옷에선 독한 락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오전 내내 화장실 바닥을 기며 청소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태희가 태블릿을 도국의 코앞으로 획 밀어 던졌습니다. 이거 봐. 내가 저지른 짓이야. 도국이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흑빛이 되어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이건 태희야. 그게 아니라 내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채혜라라고? 나 죽여서 그 돈으로 둘이 살림 차리려고 했어?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짐승도 제 주인은 안 물어. 도국이 바닥에 넙죽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다 채혜라가 시킨 겁니다.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만. 어쩔 수 없이? 내 목숨의 값을 매겨놓고 그 입에서 변명이 나와. 태희가 벌떡 일어나 도국 앞에 섰습니다. 서도국, 넌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너를 안 죽여. 아니, 못 죽여. 도국이 희망을 품은 듯 고개를 들어 태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저를 살려주시는 겁니까? 죽으면 편하잖아. 나는 내가 내 밑에서 평생 화장실이나 닦으면서 개처럼 비참하게 늙어가는 꼴을 평생 지켜볼 거니까. 그게 내 복수야. 태희가 경호원을 불러 도국을 짐짝처럼 끌어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태희는 병원 복도를 걷다가 널찍하고 텅 빈 전시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태희가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늘하게 명령했습니다. 최 실장, 이 전시실 이름을 진실의 방이라고 붙여요. 그리고 서도국이랑 채혜라가 저지른 온갖 더러운 서류랑 사진들 여기다 싹 다 전시해버려요. 환자들이고 보호자들이고 다 보게. 이틀 뒤 전시실 벽면은 그야말로 지옥도가 되었습니다. 조작된 진단서, 약물거래 장부, 의료사고를 덮으려던 녹취록들이 유리 액자 속에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전시실 앞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어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원장이 사람 잡는 도살자였네. 의사가운 입고 약 장사를 했다니 말세다 말세야. 채혜라가 로비에서 그 광경을 보고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서 달려왔습니다. 예라가 미친 듯이 유리 액자를 떼어내려 발악했습니다. 이거 당장 치워. 누가 이딴 걸 붙여놨어. 다 죽여버릴 거야. 경호원이 예라의 팔을 쇠지팡이처럼 꽉 붙잡았습니다. 이사장님 허락 없이는 먼지 하나 못 닦습니다. 가만히 계시죠. 내 병원에서 감히 나한테 손을 대? 이거 나. 그때 태희가 복도 저 멀리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태희가 예라 앞에 서서 차갑게 뱉었습니다. 내 병원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아직도 꿈속에서 사니? 태희가 전시물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거기 적힌 거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잘 외워둬. 결혼식 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될 테니까. 채혜라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습니다. 결혼식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뭔데 내 결혼식을 망쳐. 태희는 대꾸도 없이 예라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비참한 날이 될 테니까. 이사장실로 돌아온 태희는 달력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결혼식까지 이제 딱 열흘 남았습니다. 태희가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 씨, 결혼식 날 생중계 준비 다 됐지? 전국 어디서든 텔레비전만 틀면 나오게 아주 대대적으로 준비해줘요. 현우의 호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객들은 물론이고 방구석에 앉은 사람들까지 팝콘 먹으면서 구경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태희가 전화를 끊고 서랍에서 검은 봉투를 꺼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도국에 잡힐 진술서와 보험 서류,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엄마의 한이 서린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28일 그날이 너희들이 인간으로 사는 마지막 날이야. 결혼식을 딱 열흘 앞둔 어느 날 현우가 얼굴이 잿빛이 되어서 이사장실로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주 큰 건이 걸려들었습니다. 태희가 서류를 탁 내려놓고 현우를 매섭게 쳐다보았습니다. 숨 넘어가겠네. 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데 그래요? 채에라 병원이 그냥 개인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메디아라는 거대 의료 조직의 검은 돈을 세탁하는 창구였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조직 대가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떵떵거리는 높은 관리라는 겁니다. 나라 녹을 먹는 보건복지부 관리가 그 뒤에 있었다고? 네. 그 양반이 채 의원한테 뒷돈 대주는 큰손이기도 합니다. 채에라 병원을 구멍가게처럼 부리면서 수백억 원을 빼돌려 왔더라고요. 태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테헤란로의 빌딩 숲이 발 아래로 보였지만 태희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굴러갔습니다. 채에라 하나 잡으려고 했더니 그 위에 구렁이가 한 마리 더 있었네. 이사장님, 저 정도 거물을 건드리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냥 채에라랑 서도국만 요절내고 여기서 끝내시는 게. 태희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잡초는 뿌리를 안 뽑으면 비 한 번 오면 또 자라나는 법이야. 이번 기회에 싹 다 같이 쓸어버릴 거야. 그게 내 계획이야. 현우가 태희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높은 양반까지 끌어내리려면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더 있어야 합니다. 뭐가 더 필요한데? 병원 지하에 비밀 실험실이 있다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거기서 불쌍한 환자들 데려다가 허가도 안 난 독한 약물을 시험했다는 정황이 있어요. 그 실험실만 찾아내면 나라님도 그놈을 못 지켜줍니다. 태희가 책상으로 돌아와 자석에 이끌리듯 내선 전화를 낚아챘습니다. 서도국, 당장 내 방으로 튀어와. 10분 뒤 도국이 사색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손가락 끝은 독한 세제물에 불어 터져 껍질이 허옇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태희가 도국을 쳐다보지도 않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 지하에 비밀 실험실 있지? 너도 거기 드나들었잖아. 도국의 어깨가 단번에 움찔하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있어, 없어? 있습니다. 지하 3층 보일러실 뒤쪽에 숨겨진 문이 하나 있습니다. 태희가 그제야 도국을 쏘아보았습니다. 거기서 대체 무슨 짓들을 한 거야? 도국이 죄인처럼 고개를 푹 떨구며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채에라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나라에서 허가도 안 내준 약물을 환자들한테 몰래 주사했습니다. 저도 먹고 살려다 보니 몇 번 거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희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등에 핏줄이 밧줄처럼 붉어져 나왔습니다. 그 환자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 부작용이 심해서 몸이 망가진 사람들은 다른 병원으로 빼돌렸습니다. 기록은 채에라가 싹 다 지우라고 해서 흔적도 안 남겼습니다. 천벌을 받을 인간들 같으니라고. 내 놈 기억 속에 있는 환자들 명단 지금 당장 종이에 다 적어. 한 명이라도 빼먹으면 내 놈 목부터 칠 줄 알아. 다음 날 새벽 태희는 덩치 큰 경호원들과 현우를 데리고 쥐 죽은 듯 고요한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보일러실 뒤쪽 벽에 낡은 철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현우가 기계를 이용해 잠금 장치를 찰칵 해제하자
묵직한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에는 눈부신 흰 조명 아래 침대 6개와 무시무시한 실험 기구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선별된 약병들이 벽면에 빼곡했고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태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환자 이름이며 투여한 약물 반응이 빼곡히 적힌 걸 보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 목숨 가지고 이런 악마 같은 짓을 하다니. 현우가 컴퓨터를 켜서 빛의 속도로 파일들을 뒤졌습니다. 이사장님, 여기 다 있습니다. 실험 데이터는 물론이고 그 보건복지부 관리한테 보낸 보고, 이메일까지 통째로 남았습니다. 태희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한 글자도 빠짐없이 싹 다 복사해. 증거물 하나도 남기지 말고. 태희는 실험실을 둘러보다가 침대 옆 벽면에 깊게 파인 손톱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으면 벽을 저렇게 긁었을까 싶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희가 그 벽에 손을 대며 나직이 약속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다 끝내드릴게요. 억울한 눈물 닦아드릴게요. 자료를 몽땅 확보한 태희가 이사장실로 돌아와 곧장 아버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야. 채에라 뒤에 아주 큰 고래가 숨어 있었어. 나라 일 본다는 보건복지부 관리까지 엮여있네. 강승조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호통을 쳤습니다. 그놈들까지 건드리겠다고? 태희야, 그건 너무 위험해. 그놈들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아빠가 내 뒤를 든든하게 막아주면 되잖아. 내가 앞에서 폭탄을 터뜨릴 테니까 아빠는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 좀 막아줘요. 회장이 껄껄 웃으며 허락했습니다. 뭐냐? 내 딸이 장군인데 아비가 겁쟁이처럼 굴어서야 되겠냐? 대신 경호원 놈들 2배로 붙여라.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면 안 된다. 태희는 곧바로 최 실장을 불렀습니다. 최 실장, 이 서류 가방 챙겨요. 나 지금 그 보건복지부 관리 직접 만나러 갈 거니까. 다음 날 오전 태희는 나라 일을 본다는 그 양반의 사무실을 들이닥쳤습니다. 가죽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50대 남자가 태희를 힐끗 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강태혜 씨라고? 여긴 무슨 일로 온 거요? 바쁜 사람 붙들고 말이요. 태희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바쁘신 줄 아니까 짧게 하죠. 이거 직접 확인해 보세요. 남자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보더니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안색이 흙빛이 됐습니다. 이마에는 개기름 같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이걸 당신이 어떻게 구했어? 어떻게 구했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거기 적힌 게 다 사실이라는 게 중요하지. 사람 목숨 가지고 약 장사한 거 나라님이 아시면 어떨 것 같아요? 남자가 부들부들 떨며 봉투를 챙기려 들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태희가 종이 2장을 더 꺼내 놓았습니다. 돈 같은 소리 하네. 여기 자수서랑 사직서 2장 있어요. 당신 발로 나갈 건지 수갑 차고 나갈 건지 직접 고르세요. 남자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내가 누군 줄 알고. 협박 아니에요. 기회를 드리는 거지. 일주일 뒤 채에라 결혼식 날 이거 전국의 생중계로 다 틀어버릴 거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태희는 사무실을 당당히 걸어 나왔습니다. 뒤편에서 남자가 책상 위 물건을 집어 던지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들려왔습니다. 차에 올라탄 태희가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 씨, 결혼식 생중계 장비 다 챙겼지? 호텔홀 안에 카메라 싹 다 설치하고 전국 방방곡곡 안 나오는데 없게 만들어. 걱정 마십시오.
안방에서 사과 깎아 드시는 할머니들도 다 보시게 준비 끝냈습니다. 태희가 창밖의 불빛을 보며 가슴 안주머니에 든 검은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서도국과 채예라의 추악한 범죄 기록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딱 일주일이야. 그때가 너희들 제삿날인 줄 알아라. 결혼식 전날 밤 태희는 자택의 커다란 거울 앞에 홀로 섰습니다. 순백의 신부 대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칠흑 같은 검은 드레스를 입고 서늘한 빛의 귀걸이를 달았습니다. 거울 속 태희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희가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나직이 은졸였습니다. 엄마, 오래 기다렸지? 내일이면 다 끝나. 그 인간들 피눈물 흘리는 거 꼭 지켜봐줘. 화장대 위 액자 속에서 태희의 어머니가 인자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희는 액자 유리를 손으로 조심스레 쓸어내리고는 망설임 없이 돌아섰습니다. 결혼식 당일 오전 강남 테헤란로의 최고급 호텔 앞은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번쩍이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을 지어 들어오고 정계와 재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하나둘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홀 안에 들어선 하객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화사한 꽃장식 대신 수천 송이의 검은 장미가 홀 전체를 무겁게 뒤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명색이 결혼식인데 웬 검은 장미래? 꼭 장례식장 같지 않아? 요즘 강남 부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특별한 연출인가 보지. 참 별난 취향이네. 그 시각 신랑 대기실에서 도국은 몸에 딱 끼는 예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했지만 셔츠 안쪽은 이미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대기실 문 앞은 태희가 붙여둔 경호원들이 문지기처럼 떡하니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국이 거울을 보며 나비 넥타이를 고쳐 매려 했지만 손가락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 매듭이 자꾸만 풀렸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나오시죠. 경호원의 차가운 명령에 도국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식장 입구에 섰습니다. 신부 대기실의 채예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었지만 예라의 눈은 초점을 잃고 멍해져 있었습니다. 태희의 지시를 받은 화장사가 예라의 얼굴에 두껍게 분칠을 하고 있었지만 예라의 입꼬리는 납덩이라도 달린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신부님, 고개 좀 들어보세요. 그래야 화장이 예쁘게 먹죠. 화장사가 뺨을 톡톡 쳤지만 예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예식 시간이 되자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본격적인 예식에 앞서 두 분의 아름다운 사랑을 담은 축하 영상을 먼저 상영하겠습니다. 홀 정면의 대형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하객들은 박수 칠 준비를 하며 화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온 것은 달콤한 연애 장면이 아니라 칙칙한 병원장실 안의 몰래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도국과 채예라가 서류를 들고 은밀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홀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이 환자 진단서 당장 다시 써. 보험금 거액으로 타내려면 병명을 싹 바꿔야 한단 말이야. 예라야, 이러다 들통나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걸릴 리가 없잖아. 내가 다 뒤처리할 테니까 넌 그냥 시키는 대로 도장이나 찍어. 홀 안이 순식간에 물 끼얹은 듯 조용해지더니 이내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에서 환자가 죽어나가는데 소견서를 조작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채예라의 악마 같은 모습, 약병을 상자에 담아 뒷돈을 챙기는 현장이 적나라하게 이어졌습니다. 어머머, 세상에 저게 다 뭐야?
의사가 아니라 도둑놈들이었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을 쳐? 저것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비명 섞인 탄식이 터져나오고 겁에 질린 하객 몇 명이 자리를 뜨려 했지만 출구마다 경호원들이 성벽처럼 가로막고 섰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못 나갑니다. 끝까지 지켜보시죠. 30분 동안 이어진 범죄 기록 영상 앞에 도국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눈물 콧물을 흘리는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채에라 역시 대기실에서 뛰쳐나와 홀로 들어섰다가 화면 속 자신의 추악한 모습과 마주하고는 입을 벌린 채 돌부처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호라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그때 무대 옆문이 열리며 태희가 걸어 나왔습니다. 칠흑 같은 검은 드레스를 입은 태희는 마치 심판하러 온 여신 같았습니다. 태희가 무대 중앙에서 하객들을 한 명씩 매섭게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이 자리는 두 사람의 결합식이 아닙니다. 추악한 두 범죄자의 심판식입니다. 태희의 말이 끝나자마자 홀 뒷문이 쾅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태희는 안주머니에서 검은 봉투를 꺼내 수사관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의료사고 은폐 증거, 진단서 조작 기록, 그리고 나라 녹먹으면서 이들과 결탁한 보건복지부 관리의 비리까지 몽땅 들어 있습니다.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싹 잡아넣으세요. 수사관이 봉투 속 내용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사관이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도국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서도국 씨, 의료법 위반, 사문서 위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 채워. 도국이 넉나간 눈으로 태희를 바라보며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희가 그런 도국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뱉었습니다. 울지 마. 내까진 놈이 흘릴 눈물은 없어. 채애라는 웨딩드레스를 질질 끌며 태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독한 년, 내가 감히 내 인생을 망쳐? 죽여버릴 거야. 예라가 태희의 멱살을 잡으려던 순간 수사관이 예라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채애라 씨, 살인 미수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예라는 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살려줘. 그때 구석에서 몰래 빠져나가려던 채 의원 앞을 수사관들이 막아섰습니다. 채 의원님, 뇌물수수 및 범죄 은닉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채 의원이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태희가 마이크를 대고 식장이 떠나가라 말했습니다. 의원님, 딸 자식이 사람 죽이는 거 알고도 덮어주신 녹취록 지금 여기서 틀어드릴까요? 채 의원의 입이 단번에 조개처럼 닫혔습니다.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덜덜 떨며 끌려나갔습니다. 바닥을 기며 태희의 발등을 붙잡은 채애라가 울며 불며 빌었습니다. 태희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응? 태희가 그런 예라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예라야, 기억나니? 내 가방을 쓰레기통에 쳐넣으면서 측은하다고 비웃던 내 얼굴. 그때 내가 느꼈던 피눈물. 이제 내가 평생 흘리면서 살아. 수갑이 채워진 세 사람이 취재진의 카메라 불빛 세례를 받으며 호텔 후문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태희는 무대에서 내려와 호텔 로비로 나왔습니다. 거기엔 아버지 강승조 회장이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태희가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 안기자 회장이 큰 팔로 딸을 포근히 감싸 안았습니다. 아빠, 이제 다 끝났어.
정말 다 끝났어. 오냐, 잘했다.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세상이다. 태희는 아버지 품에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가는 젖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통쾌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폭로가 세상을 뒤흔든 다음 날 아침, 태희는 이사장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마다 수갑을 찬 서도국과 채에라의 비참한 모습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태희가 이제 끝났다는 생각에 리모컨을 들려는 순간 최 실장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뉴스 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태희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최 실장답지 않게 왜 이리 서둘러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병원 주거래 은행에서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빌려준 대출금 몽땅, 지금 당장 갚으라고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태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갚으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예요.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 게 분명해. 확인해 보니 채에라 뒤에 있던 메디아보다 더 무서운 그림자 위원회라는 놈들이 움직였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병원에 약품 대주던 업체들도 오늘부터 물건 못 준다고 싹 다 돌아섰습니다. 태희가 입술을 깨물며 창밖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채에라랑 그 아비만 잡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그 위에 구렁이가 더 있었네. 약이 끊기면 우리 병원 입원 환자들은 어쩌라고. 태희가 다급하게 아버지 강승조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야.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적들이 병원 숨통을 죄고 있어. 전화기 너머 강 회장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나도 방금 들었다. 그 그림자 위원회라는 놈들이 아주 악질이야. 내 딸을 건드린 놈들이 보복을 시작했어. 아빠, 환자들 약이 이틀이면 바닥나. 어떻게든 약 좀 구해줘. 응? 걱정 말거라. 내가 해외 인맥 다 동원해서 약품 공수해 올 테니 하루만 버텨라. 내 새끼 눈에서 눈물 나게 안 한다. 전화를 끊은 태희가 최 실장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 실장, 내 개인 통장에 있는 돈 싹 다 찾으세요. 내 집을 팔아서라도 해외에서 약 직접 들여올 거니까. 이사장님, 개인 재산까지 다 쓰시면 나중에 어쩌시려고요. 돈이 문제야? 환자 목숨이 먼저지. 돈은 나중에 벌면 돼. 그날 오후 조력자 현우가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더 큰 불이 터졌어요. 현우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자 뉴스 속보에 강태희 이사장, 전 남편 살인 교사 혐의라는 말도 안 되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서도국이가 괴한들한테 얻어맞아 실신했답니다. 그런데 저놈들이 이걸 이사장님이 시킨 짓이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검찰에서 이사장님 잡으러 오겠답니다. 태희가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내가 왜 그 쓰레기 같은 놈을 때려. 억울해서 잠도 안 오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원회 놈들이 회장님 옛날 장부까지 가짜로 만들어서 살인 은닉죄로 엮으려고 한답니다. 회장님까지 잡혀가면 우리 자금줄은 완전히 끊기는 거예요. 태희의 얼굴이 순간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도 모자라 우리 아빠까지. 저놈들이 아주 작정을 했구나. 태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손을 내린 태희의 눈은 도끼 어린 호랑이처럼 번뜩였습니다. 현우 씨, 그 그림자 위원회 대가리들이 어디서 모이는지 알아냈어? 강남 비밀클럽에서 주기적으로 모인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위치도 확인했고요. 좋아. 내가 직접 가서 끝장을 보겠어.
최 실장이 앞을 막아섰지만 태희는 단호했습니다. 아빠까지 잡혀가면 나도 끝이야.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순 없어. 그날 밤 강승조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희야, 아빠가 내일 제 발로 검찰에 가기로 했다. 아빠, 안 돼. 가면 못 나와. 그건 함정이라고. 안다 하지만 아빠가 재물이 돼야 내가 그놈들 잡을 시간을 벌 거 아니냐. 아빠 걱정은 말고 넌 내 할 일을 해라. 내 딸 장군인 거 잊지 마라. 태희는 수화기를 쥔 채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고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희는 현우와 함께 강남 뒷골목의 비밀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현우 씨, 내 옷에 송신기 달았지? 내가 들어가면 안에서 하는 말 싹 다 전 세계에 방송해버려. 걱정 마십시오. 버튼만 누르면 지구 반대편 사람들도 다 보게 만들겠습니다. 태희는 차가운 지하 계단을 내려가 검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번드르르한 양복을 입은 노인네 5명이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깡마른 영감이 태희를 보며 징그럽게 웃었습니다. 강태혜 씨, 제 발로 사자굴에 들어오다니 담력이 대단하구먼. 태희가 빈 의자에 삐딱하게 앉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아빠까지 건드렸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어? 좋게 말할 때 우리 아빠 내보내. 영감이 입꼬리를 비열하게 올렸습니다. 병원을 우리한테 넘겨. 그러면 내 아비는 무사히 내보내주지. 아주 간단한 거래 아니냐? 태희가 다리를 꼬며 영감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나? 지금 이 대화 전 세계 사람들이 생중계로 다 보고 있는데 당신들 이제 끝났어. 태희가 외투 안쪽의 송신기를 보여주자 영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발칙한 년, 당장 전연 잡아. 태희는 지체 없이 몸을 돌려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유리잔 깨지는 소리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겨우 밖으로 나와 기다리던 현우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현우 씨, 빨리 가. 놈들이 쫓아와. 검은 차 2대가 무서운 속도로 따라붙었습니다. 현우가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고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송출은 성공했습니다. 전 국민이 다 봤어요. 잘했어, 이제 거의 다 와. 태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교차로 옆에서 커다란 트럭이 경적을 울리며 달려들었습니다. 현우가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급히 틀었지만 차는 가로등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콱광 하는 굉음과 함께 태희의 머리가 앞좌석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마에서 피를 흘리던 현우가 뒷좌석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이사장님, 태희 누나, 정신 차려보세요. 하지만 태희는 대답 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현우가 벌벌 떠는 손으로 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태희 누님이 사고가 났습니다. 빨리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강 회장의 가슴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딸이? 태희가 어디냐? 거기가 어디냐고. 태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환한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코끝에는 병원 특유의 톡 쏘는 소독약 냄새가 스쳤습니다. 태희가 고개를 돌리자 침대 옆에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있는 강승조 회장이 보였습니다. 회장의 눈은 핏발이 서고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딸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며 밤을 꼬박 새운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강 회장이 태희의 손을 으스러지도록 꽉 잡았습니다. 태희야, 깨어났구나. 이 아비 심장이 다 녹아내리는 줄 알았다. 정말 고맙다, 살아나줘서.
태희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이마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만져보니 두툼한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요? 현우 씨는 무사해요? 옆 병실에 누워 있다. 이마를 좀 꿰맸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으니 걱정 말거라. 태희가 침대 난간을 짚고 억지로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아빠, 검찰 조사는 어떻게 됐어? 아빠 붙잡아 두려고 저놈들이 수를 쓴 거잖아. 이 강승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것 같으냐? 증거 불충분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저놈들이 내 딸을 건드린 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다. 태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클럽에서 내보낸 방송은요? 사람들이 다 봤대요? 보고 말고. 뉴스마다 그림자 위원회인가 뭔가 하는 놈들 이야기로 온 나라가 뒤집어졌다. 검찰에서도 특별수사본부인지 뭔지를 꾸려서 쥐 잡듯 잡고 있다더라. 태희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빠, 나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해. 강 회장이 깜짝 놀라 태희의 어깨를 꽉 붙잡았습니다. 이 몸을 하고 어딜 가겠다는 게냐? 하루만 더 쉬어라, 제발. 안 돼, 아빠. 환자들이 약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잖아. 약품 들어오는 건 어떻게 됐어? 오늘 오후면 도착한다. 내가 안 가도 최 실장이 다 알아서 할 거다. 태희가 아버지의 거친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아빠, 이사장이 자리를 비우면 직원들도 환자들도 불안해해. 내가 직접 가서 중심을 잡아야 저놈들한테 안 밀려. 보내줘, 응? 강 회장이 딸의 단호한 눈빛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손을 놓았습니다. 오냐, 고집쟁이 장군님을 내가 어떻게 말리겠냐. 대신 경호원 놈들 6명 딱 붙여서 가라. 태희는 이마의 붕대를 만지작거리며 비틀비틀 일어섰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기다리고 있던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수간호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습니다. 이사장님, 몸은 좀 어떠세요? 뉴스 보고 저희 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희가 붕대 감은 이마를 가리키며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훈장이지요, 뭐. 걱정 마세요. 약품 곧 도착합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수간호사가 고개를 깊게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사장님 계시니까 저희도 끝까지 병원 지키겠습니다. 태희가 이사장실에 올라가자 현우가 이마에 커다란 반창고를 붙인 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현우 씨, 환자가 왜 여기 있어? 가서 누워 있어야지. 현우가 쑥스럽게 웃으며 화면을 태희 쪽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누워있게 생겼습니까? 클럽 영상 터진 뒤로 저 그림자 위원회 영감탱이들끼리 서로 내 탓이네, 내 탓이네 하며 물고 뜯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구경거리예요. 그 대가리는? 수장은 어떻게 됐어? 그 영감 오늘 밤에 해외로 도망가려고 비행기 표 끊어놨더라고요. 짐 싸느라 바쁠 겁니다. 태희가 의자에 깊숙이 앉으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공항 게이트에서 딱 잡아채야지. 검찰 쪽에 연락은 했어? 강 회장님 라인 통해서 벌써 다 깔아놨습니다. 공항이 개미 한 마리 못 빠져나가게 수사관들로 꽉 찼을 겁니다. 태희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참, 구치소에 있는 서도국이가 이사장님 면회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놈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살려주면 비밀 금고 암호를 넘기겠다네요. 태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놈이 위원회 금고 암호를 알아? 채에라가 술에 떡이 돼서 서도국한테 떠벌린 적이 있답니다. 비자금이 몽땅 들어있는 금고라는데
그거 열면 저놈들 숨통 끊는 건 일도 아니죠. 태희는 지체 없이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유리 너머로 나타난 도국은 얼굴이 멍투성이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위원회 놈들이 보낸 괴한들에게 실컷 얻어맞은 모양이었습니다. 도국이 태희를 보자마자 유리에 매달리듯 입을 열었습니다. 태희야, 와줬구나. 살려줘. 저놈들이 나를 여기서 죽이려고 해. 살려달라는 소리는 이제 지겹네. 할 말이나 빨리 해. 도국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숫자를 읊었습니다. 채에라가 예전에 불러준 위원회 비밀 계좌랑 금고 암호야. 이걸 줄 테니 제발 나 좀 살려줘. 저놈들이 무너져야 내가 살아. 태희는 유리 아래 틈으로 메모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도국은 제 살 길을 찾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태희는 그 메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차갑게 일어섰습니다. 서도국, 이걸로 내 죄가 씻어질 거라 생각하지 마.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 그날 밤 이사장실에서 현우의 손가락이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태희는 그 옆에서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열렸습니다. 세상에 잔액이 3천억입니다. 3천억. 태희가 입을 벌린 채 화면을 보았습니다. 3천억 저 피 같은 돈을 다 긁어 모았단 말이지? 이사장님, 이 돈 어떻게 할까요? 이사장님 계좌로 옮길까요? 태희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더러운 돈 내가 가져서 뭐해? 전액 다 기부해버려. 유니세프 같은 데 보내서 전 세계 불쌍한 아이들 밥이나 먹게 해줘. 저놈들 피눈물 나게 해. 현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통쾌한 듯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싹 다 보내버립니다. 잠시 뒤 화면에 이체 완료라는 글자가 뜨고 잔액이 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시각 공항 출국장에서 여권을 내밀던 위원회 수장의 양팔을 수사관들이 낚아챘습니다. 당신을 뇌물수수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 채워. 수장이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쇠고랑 소리뿐이었습니다. 태희는 이사장실 텔레비전 속에서 수장이 끌려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현우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이제 저놈들 돈도 없고 백도 없어서 감옥에서 평생 못 나오겠네요. 태희가 창가로 다가가 강남의 화려한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하지만 아직 재판이 남았어. 저놈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까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지. 그래야 다 끝나는 거야. 석 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방청석에는 취재진과 구경 나온 시민들이 빈자리 하나 없이 빽빽하게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태희는 증인석 옆 의자에 꼿꼿이 앉아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서도국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석 달 전에 번드르르한 의사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볼은 해골처럼 푹 꺼져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채에라가 앉아 있었는데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져 흉한 몰골이었습니다. 입술은 가뭄난 논바닥처럼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서도국, 의료법 위반, 사문서 위조, 마약류 관리법 위반, 그리고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도국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떨구고 어깨를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피고인 서도국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아이고 쌤통이다 하는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국이 넉나간 눈으로 태희를 바라보며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의 시선이 채에라에게 향했습니다. 피고인 채에라, 의료법 위반 및 살인 미수, 그리고 불법 임상시험 혐의에 대해 판결합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 채에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 소리에 채에라는 피고인석 난간을 잡고 있던 손을 놓치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아빠가 국회의원인데 누가 나를 가둬. 이거나. 채에라가 바닥을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교도관들이 짐짝 치우듯 예라의 양팔을 잡아 끌어냈습니다. 뒤이어 채 의원에게도 징역 20년과 전 재산 몰수라는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한때 기세등등하던 채 의원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태희는 증인석에서 일어나 천천히 법정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태희를 붙잡았습니다. 태희야, 태희야. 서도국이었습니다. 태희는 멈춰 섰지만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도국의 울음 섞인 사죄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태희는 다시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법정 문이 무겁게 닫혔고 그것으로 그들과의 인연도 영원히 닫혔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태희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억울한 환자분들과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리며 앞으로는 사람 목숨 귀하게 여기는 정직한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태희는 취재진을 빠져나와 아버지가 기다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강승조 회장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생했다, 내 새끼.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응, 아빠. 이제야 다 끝났어. 속이 다 시원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있던 병원 간판은 태희 의료재단이라는 새 이름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희는 이제 화려한 명품 대신 편안한 옷차림으로 로비를 걸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사람의 목숨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글귀가 새겨진 돌판이 든든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수간호사가 웃으며 태희에게 다가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사장님, 이번 달에도 무료 진료 신청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벌써 300건이 넘네요. 태희가 서류를 꼼꼼히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단 한 명도 돌려보내지 말고 다 받아주세요. 우리 병원 문턱은 누구에게나 낮아야 하니까요. 이사장실로 돌아오자 책상 위에 편지 꾸러미가 수북했습니다. 최 실장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서도국이가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들입니다. 이번 달에만 20통이 넘는데 어쩔까요? 태희는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통째로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앞으로는 내 책상에 올리지 마세요. 종이가 아깝네요. 그때 조력자 현우가 말쑥한 셔츠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보안 점검 끝냈습니다. 참, 뉴스 보셨습니까? 채에라가 교도소 정신병동으로 옮겨졌다네요. 면회 오는 사람만 보면 자기가 병원장이라고 인사하라고 소리를 지른답니다. 쯧쯧. 태희는 잠시 손을 멈췄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게 서류를 넘겼습니다. 인과응보지 뭐. 본인이 만든 감옥에 갇힌 거니까. 점심시간 태희는 이사장 전용 식탁 대신 직원들과 함께 줄을 서서 밥을 받았습니다. 이사장님, 된장찌개 맛이 기가 막히죠?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간호사의 말에 태희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밥은 여럿이 모여서 웃으며 먹어야 진짜 밥이지요. 오후에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엔 강승조 회장이 테니스 라켓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희야, 오늘 저녁에 아비랑 테니스 한 판 어떠냐? 요즘 몸이 근질근질해서 죽겠다. 아니, 아빠, 이 옥상에서 치자는 거야? 공 다 아래로 떨어지게. 태희의 농담에 부녀가 함께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한참을 웃던 강 회장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태희야, 내 엄마가 하늘에서 보면서 정말 좋아하겠구나. 우리 딸 장하다고. 태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태희는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름 너머로 엄마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알고 계실 거야, 엄마도. 태희는 주머니에서 검은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만들어준 세상 무엇이든 살 수 있다던 그 위세 당당한 카드였습니다. 태희는 그 카드를 양손으로 꽉 쥐고 단번에 뽀득 부러뜨렸습니다. 그러고는 옥상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던져 넣었습니다. 왜 아깝게 그걸 부러뜨리냐? 이제 이런 돈에 힘 말고 진짜 내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고 싶어서 그래. 그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 아빠. 강 회장이 대견한 듯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테헤란로를 내려다보며 태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퇴근하는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옥상까지 들려왔습니다. 태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는 태희의 얼굴 위로 따스한 노을빛이 내려앉으며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듯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희는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고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희가 진짜 되찾은 것은 병원도, 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숨죽이며 살았던 여자가 마침내 자기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억울하게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그 순간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희가 보여주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테헤란로의 노을 아래 걸어 나가는 태희의 뒷모습으로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